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띵즈를 통한 차세대 IoT 경험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에서 강의를 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IoT 서비스팀의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선사업부 선행 IoT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희님과 저는 스마트띵즈 플랫폼 개발과 빅스비 스마트띵즈 연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제 필드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질문의 예시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IoT 디바이스를 만드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디바이스를 어떻게 음성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또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개발사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IoT 기기가 빅스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셨을 때 여러분의 제품의 사용자분들께서 어떤 기능을 누리고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세션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스마트띵즈와 빅스비의 답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가기 전에 저희 삼성의 큰 서비스 두 개, 스마트띵즈와 빅스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왼편에 IoT를 장담하는 스마트띵즈가 있고요. 여러분의 오른편에 인텔리전스를 장담하는 빅스비가 있습니다. 먼저 왼편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띵즈 클라우드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스마트띵즈 앱을 통하여 200개가 넘는 기기가 사용자들에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타 IoT 이코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현재 4,000개가 넘는 IoT 기기들이 스마트띵즈 이코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의 기기들이 어떤 디바이스 타입으로 붙는지 상관없이 저희 스마트띵즈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기가 클라우드를 통하여 이미 있던 IoT 이코시스템이건 아니면은 디바이스 클라우드를 통해 기기를 제어하는 케이스건 저희 스마트띵즈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간 연결로 저희 이코시스템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그비 G웨이브 아니면 랜 연결 기기를 개발하시는 중이시라면 저희의 스마트띵즈 허브를 통하여 저희 스마트띵즈 이코시스템에 연동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또한 스마트띵즈 디바이스 킷이라는 하드웨어 툴킷을 제공해서 여러분의 기기가 저희 당사의 가전들처럼 저희 스마트띵즈 이코시스템에 바로 붙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여러분의 기기들은 사용자들이 스마트띵즈 앱을 통하여 제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iOS, 안드로이드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1억 9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용자층이 넓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즉 여러분이 저희 IoT 이코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기기를 출시를 하는 순간 이 수많은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스마트띵즈 앱을 통하여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폰과 TV에 스마트띵즈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가전 냉장고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기를 앱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은 훨씬 간편하게 IoT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들이 폰에서 기기를 켜고 끄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 타이머, 아니면 장소, 아니면 다른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거실에 움직임 센서를 설치해 놓고
역시 거실에 다른 전등들도 설치해 놓으셨으면 자동화 규칙, 오토메이션에 가셔서 거실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거실에 있는 모든 전등을 켜라고 오토메이션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거실 전등을 안 켜셔도 거실에 갈 때 자동으로 모든 전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띵즈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인텔리전스를 담당하는 저희의 빅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션과 키노트에서 저 빅스비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빅스비 내에 수많은 캡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자가 이 캡슐을 개발하여 빅스비에 넣으면 빅스비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캡슐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사용자로부터 발화가 오면 이 발화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캡슐한테 발화를 전달해서 실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사용자가 날씨 알려줘라고 하면 폰에 설치된 빅스비 어시스턴트는 이 발화를 빅스비에 올리고 빅스비는 이 발화를 이해해서 캡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웨더 캡슐, 날씨 캡슐이 이 발화를 가장 잘 처리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여 웨더 캡슐로 발화를 보내고 그럼 웨더 캡슐 개발자가 짜놓은 로직대로 일기예보 정보를 받아와서 사용자한테 오늘의 날씨, 주간의 날씨 등등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IoT 관련한 발화를 좀 보실 텐데요. 이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사용자가 안방 전등 켜줘 라는 발화를 했다고 치면 물론 빅스비는 이게 IoT 발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스마트띵즈 캡슐로 발화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요. IoT의 환경은 사용자마다 다 다르고 실제 사용자가 안방을 가지고 있고 거실을 가지고 있고 그 방들 안에는 어떤 기기들이 있고 그 기기들은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사용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스마트띵즈 캡슐은 스마트띵즈 클라우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각 발화자의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기기를 찾아서 그 기기 안에 있는 기능을 찾아서 결과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발화에서는 저 사용자의 안방에 있는 전등을 찾아서 전등을 켜는 명령어를 스마트띵즈 플랫폼을 통하여 전등한테 보내고 전등이 켜지면 그 결과를 다시 캡슐을 통하여 사용자한테 이와 같이 켰습니다 라고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예시에서 보시면 제가 모바일 폰을 빅스비 어시스턴트의 예로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홈 역시 IoT 스피커이자 빅스비 어시스턴트로 동작을 해서 여러분이 갤럭시 홈에다 말을 하시면 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용자 경험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빅스비 어시스턴트를 역시 TV, 냉장고에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삼성의 가전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굳이 폰을 찾지 않아도 근처에 가까운 삼성 제품에 가셔서 다른 기기를 제어하시건 날씨를 제어하시건 똑같은 결과를 사용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IoT 디바이스에 빅스비를 가능하게 하려면 빅스비를 통해 여러분의 IoT를 기기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저희 스마트띵즈 플랫폼에 여러분의 디바이스를 연동하시면 된다 라는 답변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즉
스마트 띵즈와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는 빅스비와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기가 클라우드 간 연결 기기이든 허브를 통해 연결된 기기이건 아니면 바로 연결된 기기건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기기가 스마트 띵즈 플랫폼과 완벽하게 호환을 하는 순간 빅스비는 이미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호환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기기의 기능들이 스마트 띵즈 캐패빌리티를 통하여 제어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전등을 만드시면 전등은 켜고 끄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밝기 조절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전등은 색깔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은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 같은 제조사여도 그 기기 커넥션 타입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기가 어떤 커넥션 타입으로든 저희 스마트 띵즈에 붙는 순간 여러분의 이런 기능들은 저희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스위치 캐퍼빌리티, 전원 켜짐 꺼짐 기능, 그리고 스위치 레벨 캐퍼빌리티, 밝기 조절 기능, 그리고 컬러 컨트롤 캐퍼빌리티, 색깔 조절 기능, 이 표준화된 캐퍼빌리티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기기가 스마트 띵즈 앱을 통해 저 캐퍼빌리티로 여러분의 기기가 제어되는 순간 스마트 띵즈 앱에서 사용자는 여러분들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돌려 얘기하면 사용자들은 수많은 전등,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만드는 수많은 전등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앱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기기들, 특히 클라우드 간 연결 기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저희 스마트 띵즈 플랫폼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지를 저희 최정희 님이 간단한 코드 데모를 통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손쉽게 여러분들의 기기를 스마트 띵즈 클라우드에 연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스마트 띵즈 플랫폼에서는요, 총 3가지 타입의 연동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바로 연결되어서 연동되는 방식, 허브를 통해서 연동되는 방식, 그리고 클라우드 간의 연결을 통해서 연동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클라우드 간의 연결, 즉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연동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연동 방식이란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다른 클라우드에 이미 연동되어 있는 기기를 저희 스마트 띵즈 클라우드에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커넥터라는 것만 개발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이때 커넥터를 개발하실 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띵즈 스키마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손쉽게 1시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손쉬운 개발을 도와드릴 스마트 띵즈 스키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 띵즈 스키마란 간소화된 이벤트 기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테이트 리프레시, 커맨드 이 단 3개의 이벤트로 모든 과정이 커버가 되게 되는데요. 디스커버리는 모든 디바이스의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리프레시는 디바이스들의 현재 상태를 갱신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커맨드는 스마트 띵즈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명령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디바이스 상태값을 갱신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간소화된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의 코딩으로 UI 구현이나 OS 토큰 교환 혹은 디바이스 추가 삭제 등의 추가 구현 없이 연동 기능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스마트 띵즈 스키마를 사용해서 구현된 커넥터의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index.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띵즈 스키마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커넥터를 구현한 코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 스마트띵즈 스키마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의가 우선 필요한데요. 첫 번째, 바로 REST API 주소에 대한 정의입니다. 커넥터의 모든 과정은 REST API로 사용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소가 반드시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 request config.json 파일에 보시면 이 해당 예제 코드는 라이프X라는 자체 클라우드를 가진 IoT 전구를 판매하는 업체의 기기를 연동시키는 예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라이프X에 REST API가 주소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에 REST API 주소와 그 스펙들을 여기에 명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capability 매핑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capability란 각자 기기를 표현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기 표현 방식은 기기들마다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예제 코드에서 보시면 라이프X의 경우 전원을 파워라고 표시하는 반면 저희 스마트띵즈에서는 스위치라고 표시하고 있고 전구 밝기의 경우 라이프X는 브라이트니스라고 표시하는 반면 저희는 스위치 레벨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도 여러분들 클라우드에서 각자 기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저희가 제공하는 캐퍼빌리티와 적당히 매핑시켜서 잘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대한 정의가 끝나시면 이제 이 단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만 구현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우선 저희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세 개의 이벤트가 모든 과정을 커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불려지게 되는 디스커버리 리퀘스트 함수 내에서는 모든 기기의 정보를 얻어오고자 하는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상대편 클라우드에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모델 네임 혹은 매뉴팩처 네임,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이런 정보 값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과정 이후 이제 수행되는 스테이트 리프레시 단계에서 자동으로 불려지는 스테이트 리프레시 리퀘스트 함수 내에서는 기기의 현재 상태 값을 얻어오기 위한 요청을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아까 사전에 정리하신 매핑 정보를 바탕으로 상태 기기 값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커맨드가 발생할 때마다 즉 제어 명령이 있을 때마다 불려지게 되는 커맨드 리퀘스트에서는 우선 디바이스 저희 스마트띵즈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디바이스 커맨드들을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상대 클라우드에 어떤 커맨드로 보낼지 정의하신 다음에 그것을 실어서 동일하게 요청을 만들어서 보내시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현재 기기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커넥터 개발이 모두 완료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정말 1시간 내 개발 완료라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띵즈 스키마를 통해서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데모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처럼 보았듯이 C2C 기기, 클라우드 간 연결 기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디바이스 타입을 개발하시더라도 저희 스마트띵즈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나 포탈에 가시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손쉽게 여러분의 기기를 한번 저희 이코시스템에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스마트띵즈와 연결을 기기를 연동을 해서 기계들이 저희 스마트띵즈 앱에 완벽하게 연동을 시작하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기기에 빅스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기기가 스마트띵즈와 연동이 되면 여러분은 빅스비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개발이나
캡슐 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빅스비가 여러분의 기기에 스마트띵즈 캐퍼빌리티들을 이해해서 그 기능을 이해해서 그 기능에서 동작 가능한 바라들을 미리 자동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기가 스마트띵즈 앱을 통해 시장에 나가고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기기를 스마트띵즈 앱을 통해 붙이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사용자는 빅스비 바라를 폰이든 갤럭시 홈이든 TV든 냉장고든 얘기하면 여러분의 기기가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스마트띵즈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기에 빅스비 제어가 가능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용자들은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일단 두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기본 기능들, 두 번째는 좀 더 심화 기능들. 첫 번째는 모든 이제 보이스 서비스들이 가능하듯이 기기의 기능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켜고 끄고 에어컨을 만드신다면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기기의 상태를 빅스비를 통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과 더불어 단지 사용자가 여러분의 기기를 그 말하는 순간 켜고 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조건, 특정 시간 내 기기를 끄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3시에 전등 켜줘, 꺼줘, 뭐 해지면 전등 켜줘 같은 바라들을 하시면 빅스비가 스마트띵즈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기능을 예약하고 실제 그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기능, 여러분의 기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소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따 예시에서 보시겠지만 집에 오면 전등 켜줘, 집 나가면 에어컨 꺼줘 같은 여러분의 위치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고객의 위치를 가지고 실제 기기의 기능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실행, 신실행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띵즈 앱에 보시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 밤에 수많은 전등과 TV를 일일이 다 끄고 잠에 자기 전에 굿나잇 모드, 예를 들어 굿나잇 모드를 만들어 놓고 이 기기들을 끌래요 라고 지정을 하시면 스마트띵즈 앱에서 그 기기의 기능들이 여러 기능들이 하나의 모드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모드 버튼을 누르면 수많은 기기와 TV를 한꺼번에 UX 터치 한 번만으로도 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비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이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폰 가실 거 없이 가까운 빅스비 어시스턴트에 굿나잇 모드 실행해줘 하면 빅스비는 이미 여러분의 사용자가 어떤 모드를 앱의 플랫폼에 만들어 놓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바라가 오면 그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을 해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여러분의 기기가 스마트띵즈 플랫폼의 캐퍼빌리티를 통하여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최정희님의 예를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이 라이트를 만드시면 이 세 가지 캐퍼빌리티를 사용해서 기기가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띵즈는 역시 빅스비는 역시 여러분의 기기의 이 캐퍼빌리티들을 보고 저 왼쪽에 보시는 바라들, 예를 들어 스위치 캐퍼빌리티가 여러분의 기기에 있다고 치면 빅스비는 전등 켜줘, 3시에 켜줘, 집에 오면 켜줘, 나가면 켜줘 같은 수많은 바라들을 여러분의 기기를 위해 자동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런 기능은 밝기 설정과 색깔도 역시 동작을 하는데요. 한 가지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이건 하나의 예시고 최정희님이 보여주신 것도 예시고 실제로 수많은 다른 캐퍼빌리티들이 여러분의 전등에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등이 예를 들어 이동 가능해서 배터리가 있다면 스마트띵즈의 배터리 캐퍼빌리티를 통해 연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사용자가 여러분 전등의 배터리의 잔량을 물으면 빅스비는 몇 % 남았는지를 사용자한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떤 기기 타입을 만드시든 여러분은 어떤 캐퍼빌리티 저희가 스마트띵즈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수많은 캐퍼빌리티를 통해 여러분의 기기의 기능들을 표현하실 수 있고 그럼 타입과 상관없이
캐패빌리티 기반으로 수많은 기능들이 발화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명한 이 5가지의 기능들을 여러분께 보다 손쉽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영희의 집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여기 영희 계시나요? 영희 안 계시? 예. 그럼 제가 큰 죄책감을 안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의 집에 보시면 전등이 각 방마다 있고 TV가 있고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고 로봇 청소기가 있고 저기 갤럭시 홈이 있습니다. 갤럭시 홈은 여기 보시는 갤럭시 홈은 IoT 스피커이기도 하면서 사용자가 빅스비 발화를 할 수 있는 빅스비 어시스턴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기기들을 바꿔보시겠어요? 이렇게 아까 최정희 님이 설명해 주신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하여 실제 가상 기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가상 기기 부분에 여러분의 기기를 붙이시면 여러분의 기기가 저희가 하는 이 데모에서처럼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기 제어는 영희가 집에 오면 당연히 모든 전등을 한번 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등 켜줘 라고 빅스비를 통해 이야기하면 빅스비는 집안에 있는 모든 전등을 싹 다 찾아서 그 중에 스위치 캐패빌리티, 아까 전등 켜고 끄고는 스위치 캐패빌리티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기기들의 스위치 캐패빌리티를 싹 다 찾아서 기기를 이렇게 그룹으로 켜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장소 이름, 기기 이름으로 얘기하셔도 빅스비는 이거를 알아듣고 해당 기기를 제어하게 됩니다. 거실 전등 켜줘. 원래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요. 네, 켰습니다. 예, 아마 이 다음부터는 훨씬 빠르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의 세팅에는 거실이란 방에 다시 소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소파 전등이라는 기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대상 전등을 찾아서 켜고 결과를 여러분께 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모바일 폰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홈에다가 똑같은 발화를 해도 여러분의 기기가 동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홈에 TV 켜줘라고 하면 전체 사용자의 대상 기기 중에 TV를 찾아서 TV를 켜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발화를 할 때, 말할 때만 대상 기기를 끄는 게 아니라 TV를 보다가 30분 뒤, 뭐 1시간 뒤에 TV를 자동으로 끄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30분 뒤에 TV 꺼줘 라고 말을 하면 TV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이용한 예약도 가능하지만 특정 시간에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는데요. (11시에) 청소 시작해줘. 자동 실행 규칙 완성. 예, 이번엔 좀 빨리 됐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가오는 오후 11시에 청소를 자동으로 키도록 빅스비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스마트띵지의 자동화 규칙, 오토메이션을 통하여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간뿐만이 아니라 해질 때, 해 뜰 때 같은 시간도 가능한데요. 해지면 거실 전등 켜줘. 자동 실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예, 이러면 이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해가 지는 시간을 파악해서 스마트띵지 플랫폼을 통하여 이렇게 자동화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자동화 규칙은 여러분이 언제라도 스마트띵지 앱에 가셔서 자동 실행을 가보시면 여기 다가오는 일몰,
여러분이 빅스비로 말하셨던 모든 예약 자동화 규칙들은 이렇게 스마트띵지 앱에서 수정, 편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저의 유스 케이스하고 가장 잘 맞는 사례입니다. 저는 맨날 이제 난방 끄고 히터 끄고 가는 걸 잊어버려서 많은 전기 요금을 낭비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집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히터를 끄고 그리고 집에 나갈 때 히터를 끄고 싶을 때 여러분은 집에 나가면 히터 꺼줘와 같은 발화를 하면 여러분의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자동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집에 나가면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나가면 히터 꺼줘. 자동 실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네, 집에 들어오면도 한번 해보실까요? 집에 오면 거실 전등 켜줘. 새 자동 실행 규칙이 생겼어요. 예, 이렇다시피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서 이렇게 집에 있는 전등들을 자동으로 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 기기들은 지금은 가상의 기기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기기가 이런 기능처럼 사용자들이 자동화로 규칙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려주세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모든 전등을 한꺼번에 켜고 끄고 TV도 끄고 잠자러 갈 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이걸 모드로 만드시면 앱에서도 한꺼번에 끄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굿나잇 모드 실행해줘 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모든 전등과 TV가 한꺼번에 꺼지게 됩니다. 빅스비는 여러분이 만드신 모든 모드를 다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디서든 발화를 하시면 그 모드를 수행해 줍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능들을 이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기기를 통하여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스마트띵즈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에 가셔서 기기를 개발하실 때 현재 33가지의 기기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물론 이 중에 없는 것도 기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3가지의 기기 타입을 빅스비가 이해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기 타입을 가지고 만드셨을 때 사용자가 여러분의 기기의 명령을 기기 타입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기가 그거에 반응할 것입니다. 물론 갭은 있습니다. 10개의 갭은 있고 여러분의 기기가 이 10개 안에 이 23개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기 기능은 캐패빌리티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기기 타입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먹을 수는 있지만 기기 이름, 방 이름, 장소로 말하면 그거에 맞는 가장 최적의 기기를 찾아서 그게 여러분의 기기일 경우 빅스비가 여러분의 기기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능들을 현재 빅스비가 지원을 할까요? 여러분이 스마트띵즈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에 기기를 붙이실 때 총 현재 11월 2일 기준으로 65개의 캐패빌리티, 즉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빅스비는 현재 30개를 이해하고 있고요. 애석하게도 나머지 35개는 현재 저희가 매우 열심히 학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기가 여러분이 스마트띵즈 워크스페이스 통해 기기를 연동을 하실 때 일부 기능은 빅스비가 되고 일부 기능은 빅스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기를 시장에 내고 저희가 이후에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그 기능이 빅스비로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기기에 자동으로 그 빅스비 관련 발화들이 동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빅스비 기능을 추가했다고 여러분이 스마트띵즈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에서 추가적인 인증 프로세스나 개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자동으로 확장된 빅스비의 기능들은 여러분의 시장에 있는 기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3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빅스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오늘 키노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언어를 확장 중일 거고, 확장이 되면 이 확장된 언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기에 동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빅스비 캡슐을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추가되는 걸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스페인어가 추가되면 스페인어가 여러분의 기기에서 동작할 거고, 이후에 추가적인 언어가 추가되면 자동적으로 시장에 있는 여러분의 기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추가적인 인증, 개발 프로세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여러분의 기기를 어떻게 붙이고, 아까 최정희 님이 소개해준 실제 C2C 커넥터를 만들고, 아니면 직비 G웨이브 커넥터, 디바이스 직비 G웨이브 툴킷, 수많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은 스마트띵즈 디벨로퍼 포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얼마나 많은 빅스비의 기능과 디바이스 타입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역시 저희 스마트띵즈 디벨로퍼 포털에 가시면은 쉽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기를 개발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안을 주시거나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기기 개발자들이 어떤 기능을 원하시는지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기를 만드시면서 기기 관점에서 내 기기에 이런 기능은 음성으로 됐으면 좋겠다. 내 기기에 단지 여러분의 기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IoT 환경에서 이런 인텔리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 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의 피드백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즉각 대응하고 저희의 서비스에 반영해서 보다 훌륭한 서비스로 여러분과 여러분들 고객들 그리고 저희 스마트띵즈 앱 유저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기가 스마트띵즈와 연결되는 순간 빅스비는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당사의 스마트띵즈, IoT를 담당하고 이 IoT에 여러분의 기기가 붙으면 당사의 빅스비, 인텔리전스는 자동으로 여러분의 기기를 이해하고 사용자들이 이 기기를 통해 빅스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다양한 빅스비 기능을 개발할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기능들은 여러분이 개발 중인 기기에 자동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물어봐 주십시오. 마이크. 네. 그러면은 만약에 트리거는 빅스비를 다 쓰게 되는 건가요? 트리거를 빅스비를 안 쓴다기보다요. 네. 수많은 기기들이 의 기능들을 빅스비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빅스비 안에 별도의 기기 개발자 캡슐을 안 만드셔도 해당 기능이 이미 다 제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전등 같은 거는 어시스턴트를 통해 갖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공기청정기를 안방에다 했는데 그걸 이제 빅스비 명령어를 써야지 지금 이 빅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성이다 그러면 빅스비를 안 쓰고 신성이라는 그 트리거를 써서 구현이 가능한 건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띵즈를 이용하시면 캡슐 개발 없이도 여러분의 기기가 제어된다고 했는데 질문은 이제 직접 캡슐을 개발하시는 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캡슐을 기본적으로 이제 빅스비 캡슐을 쓰는데 그 기기를 동작시키려면 깨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빅스비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지 질문의 답은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공기청정기가 스마트띵즈 플랫폼에 연동이 되면 스마트띵즈 앱에서 공기청정기가 보이고 일단 제어가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는 빅스비로 자동적으로 말을 하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빅스비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빅스비를 안 쓰고 스마트띵즈 앱만 써서 기기를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질문하신 요점이 그 컨트롤러를 저희 쪽 앱이나 빅스비를 통한 게 아니라 그쪽 뭐 신성 앱을 그러니까 신성을 통해서 우리 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거 문의하신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 빅스비 캡슐을 쓰는데 네. 이 기기를 깨어나게 하려면 트리거를 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빅스비를 트리거로 쓰신 거고. 네. 저희는 신성 공기청정기를 만드는데 네. 네. 빅스비 공기청정기 하면은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공기청정기인데. 네. 그러면 그 트리거 자체를 빅스비를 그냥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트리거는 신성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 듣는 어시스턴트 자체를 깨어나게 하는 명령어 자체를 하이빅스비가 아니라 신성. 그럼 네. 이제 딱 깨어난 다음에 나 공기청정기 켜줘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희 지금 모토가 빅스비잖아요. 네. 그래서 빅스비를 통해서 하이빅스비 한 게 다 통일되어 있어요. 원 앱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그 깨어나게 하려면 다 빅스비를 네, 써야 되는 네, 거예요. 네, 하이빅스비를 통해서. 네. 그다음 질문은요. 이 지금 통신 프로토콜은 어떤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이라 하시면 기기가 저희 스마트띵즈 플랫폼과 연동하는 프로토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혹시 그러니까 그 제품에 직접 클라우드가 있으시면 네. 그래서 사용자가 그 앱을 별도 앱을 통하여 공기청정기를 제어하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C2C 커넥터 클라우드 간 커넥터를 통하여 바로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저희 스마트띵즈에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기기, 직비 G-Wave나 랜 커넥트 같은 기기들도 저희 스마트띵즈 허브를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이 직비 신호는 여기 파워온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에 올려주시면 직비 G-Wave 기기도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질문.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그 이제 집을 나가면 뭐 전등을 꺼줘였나 뭐 그런 거 같은 이제 예약 실행에 대해서는 그게 스마트띵즈의 예약문이 설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빅스비의 예약이 저장이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예시해서 만들었던 예약들은 사실은 스마트띵즈에 이런 자동화 기능, 오토메이션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빅스비는 이 기능을 발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모든 자동화 규칙들이 스마트띵즈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편집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냉장고에 만약에 좀 추상적인 가상인데 냉장고에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알고 주문을 알아서 해주거나 알람을 해줘라는 이제 어떤 그런 예약을 한다면 주문을 하는 행위는 만약에 빅스비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띵스에서 빅스비에게 결제 요청을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결제를 한다는 기능 자체는 사실 스마트띵즈에서 결제를 하던 물론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스비하고 스마트띵즈 둘 다. 스마트띵즈에서 결제를 하건 빅스비를 통해 결정을 하건 결제 서비스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결제를 사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규칙을 만드셔서 저희가 만약에 결제를 제공하게 되면 스마트띵즈로도 결제를 하게 되고 이를 빅스비가 이해할 것입니다. 아까 질문. 스마트폰 없이 갤럭시 홈 단독으로 아무나 그 집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고요. 갤럭시 홈만 가지고도 스마트띵즈에 근데 갤럭시 홈을 붙이기 위해서는
스마트띵지 앱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핸드폰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붙이시면 그 다음부터는 폰 안 보시고 그냥 갤럭시 홈에 집안의 전등이나 다 켜실 수 있는데 일단 기기를 사시면 계정에 그 기기를 붙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갤럭시 홈을 붙이는 과정에서 스마트띵지 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시건 폰 앱에서 그 기기를 확인하고 제어하실 수 있고요. 역시 폰 빅스비에다 말씀하시면 똑같이 기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IoT 기기 제조사는 어쿠스틱 모델링이나 랭귀지 모델링을 전혀 할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IoT 디바이스 기기 제조사가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캡슐 설계할 때 보시면 이제 바라를 등록하고 바라의 어노테이션을 해서 변수 처리하고 이런 수많은 이제 바라에 대한 개발 작업이 캡슐에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쉽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기가 스마트띵지에 들어오시면 이미 여러분의 기능을 스마트띵지와 빅스비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기기를 위한 바라를 등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빅스비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기를 붙이실 때 그 기기의 기능들을 저희 스마트띵지 캐패빌리티로 변환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빅스비뿐만이 아니라 뭐 사용자가 수많은 IoT 서비스나 이런 걸 쓰기 위하여 통일된 기기의 기능들을 통일된 인터페이스로 제어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하면 빅스비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바라들이. 기기도 많고요. 바라도 많은데 예. 그거를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빅스비 측에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캐퍼빌리티를 만든다는 이야기십니까? 캐퍼빌리티는 이미 있고요. 그 캐퍼빌리티가 저희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기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기가 이 기기의 기능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빅스비가 아닌 스마트띵지도 역시 이 기기의 기능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기능을 스마트띵지 플랫폼도 제공하고 빅스비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까지 전부 다. 예, 봐라. 예, 예를 들어 아까 전등 켜줘라고도 했지만 불 켜줘 뭐 이래도 다 동작을 합니다. 그 업무는 전부 디바이스 기기 제조사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빅스비만. 예, 혹시나 여러분이 기기를 개발하시고 테스트하시다가 이 바라는 되는데 이 바라는 안 되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아까 저희 피드백 사이트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바다를 학습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운영팀에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네, 그 심화 기능 중에 모드 기능이 있는데요. 거기 좋은 아침 실행해줘 하면 디바이스만 작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좋은 아침 실행해줘 했을 때 그 아침 노래 제가 설정한 노래가 나오는 그 콘텐츠까지 같이 실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는 콘텐츠 설정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저희 로드맵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스피커를 키실 수는 있어요. 소노스 스피커, 보스 스피커 아니면 다른 스피커든 예를 들어 스피커를 켰을 때 노래가 나오면 그거는 오토메이션 아까 모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키면 노래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